쇼펜하워 22주차고요. 총 63주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쇼펜하워 책을 발췌해서 만든 이 책을 또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의 시작인데요. 부강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아니듯 강력한 국가가 국민의 힘은 아니다라는 꼭지고요. 음, 국민이 강한 나라는 강하다. 국민이 부유한 나라는 부강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가의 강력함은 국민을 옥죄고 착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국가의 부유함은 부유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빼앗고 착취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가는 국민을 불안 요소로 다룬다라는 네, 강력한 국가는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뭐 바로 전에 문장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는 결국은 국민이라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192에서 93페이지에 국가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보다 강제로 억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열을 올리고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데 더 능숙한 재능을 발휘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편협해지고 내 한 몸과 내 가족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당연하다는 듯 통용되기까지 국가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약간 비꼼 같은 거죠, 결국. 네. 힘이 세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 설득보다 억압이 자연적인 거죠. 자연스럽죠. 네. 누르려고 하는 게 힘을 과시하는 거고, 그것이 에고적 본능에 가깝죠. 네. 우리는, 인간들은 두 명만 있어도 이 계급, 계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열을 나눕니다. 본능적으로. 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기 때문에 국가로 한정 지을 필요도 없죠. 네. 힘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위에서 조금 누르려고 하고 내가 직위가 높으면 조금 편안하게 밑에 직원을 다루려고 하는 거죠. 93페이지에 경제가 발전한 결과로서 국민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모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못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못 가진 자는 가진 것이라도 빼앗길까 봐 난폭해진다. 뭐 이런 문장인데. 뭐 여기서 약간 반론이 좀 생겼어요. 이 철학자는 경제가 발전한 결과로 국민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데 그 경제 발전과 인간의 탐욕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면 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탐욕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가 말했던 더욱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적게 가진 자의 격차가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보일 뿐이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운 경우가 우리 더 많이 보죠. 네. 194페이지에 젊은 세대의 이기적 경향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기는 커녕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뭐 요즘에도 이런 얘기는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의 크기를 너무나 강하게 서열로 규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원, 부이, 부를 가장 많이 가진 1, 많이 가진 2, 이렇게 해서 어떤 서열로 이게 너무 강력하게 나눠지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네. 194페이지에 삶의 전쟁이라도 한 듯이 승리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패배자는 도태시켜버린다. 그런 세대에게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이 쇼펜하우어가 일단 자본주의 체제의 극단적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긴 사람이 다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완전히 피폐하게 도태시켜버리는?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생긴 게 산업화 시대 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기 자본주의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남을 도우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초기 자본주의. 많이 벌면 엄청 좋은 거야라는 그런 산업화 시대 때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들이 또 많이 또 도우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194에서 195페이지에. 약한 자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안심이 되는 먹이사슬에 포함되느니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지금도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편하지 않겠니?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도 뭐 자연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유경쟁 극단적으로 창고를 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길 수 있는 생각의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쇼펜하우어라는 이 친구도 초기에 어떤 초기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이거를 경험한 거죠. 야, 이게 너무 돈만 중요시하니까 정말 이게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이 엄청난 천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친구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기에 정말 돈을 중요시하고 자본을 중요시하는 그 초기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95페이지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른다. 블레블레. 그는 삶을 거부했기에.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에. 죽음과 관계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퀘스천이 생겼어요. 정말 자살을 결심하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그런 뭐 의문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사는 거에 대한 극단적 허무함에 도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단적 허무함에 치닫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좀 두려움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95페이지에 우리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을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삶이 두려워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려워 삶을 선택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죽음이 두려워 삶을 선택한 우리들도 용기가 없기는 자살을 선택한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아주 저는 이거 보고, 야, 이 양반, 멋진 논리를, 또 여기서 하나를 하셨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우리 같은 범부들도 죽기가 두려워서 살고 있다라는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야, 엄청난 재미난 논리다 생각도 들고 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결국 삶을 두려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97페이지에 운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고 말한다. 뭐 이렇게 쭉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야라는 이것처럼 이런 말은 그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처럼. 네. 그를 맹목적으로 믿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었던 그리스도가 했었던 것처럼 생활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 그런 의미죠. 네.
감사합니다.